햇살의 책장. 오 헨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1달러 87센트. 그게 다였다. 그나마도 그중 60센트는 1센트짜리 동전들이었다. 식료품 가게에서, 채소 가게에서, 정육점에서 너무 짜게 군다고 얼굴이 빨개지도록 싫은 소리를 들어가며 깎고 깎아서 한 푼, 두 푼 모은 것이었다. 델라는 3번이나 돈을 세어보았다. 1달러 87센트. 내일은 크리스마스였다. 낡아 빠진 작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델라는 그렇게 울었다. 흐느끼다가 훌쩍거리다가 웃다가 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훌쩍거릴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았다. 집주인의 흐느낌이 1단계에서 2단계로 조금씩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동안 집안을 둘러보자. 주당 8달러짜리 가구 딸린 아파트다. 정확히 거지라고 잘라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빈민 수용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곳이었다. 현관문 아래쪽에는 도무지 편지라곤 들어올 것 같지 않은 편지함이 달려 있었고 위쪽에는 눌러도 소리나지 않을 것 같은 초인종과 제임스 딜링엄 영이라는 이름이 적힌 문패가 붙어 있었다. 딜링엄이라는 글자는 그 이름의 주인이 주급 30달러를 받으며 잘 나가던 시절에는 산들바람에도 펄럭일 것처럼 쫙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주급 20달러로 떨어진 지금은 겸손하게 딜자 하나로 줄어들고 싶어하는 것처럼 움츠러져 보였다. 그래도 제임스 딜링엄 영씨가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아까 델라라고 소개했던 그의 아내는 짐 하고 소리치며 달려나와 꼭 끌어안아 주었다. 그건 정말 세상 보기 좋은 풍경이었다. 델라는 울음을 그치고 얼굴에 분을 발랐다. 그러고는 창가에 서서 잿빛 고양이가 잿빛 뒷마당에 잿빛 울타리 위를 걸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짐에 선물을 살 돈은 겨우 1달러 87센트 뿐이었다. 몇 달 동안이나 모았는데도. 하지만 주급 20달러로 어쩌랴. 지출은 늘 예상보다 많기만 한데. 1달러 87센트로 뭘 살 수 있을까? 남편 짐에게 뭘 사주면 근사한 선물이 될까 생각하는 동안은 무척 행복했다. 뭔가 아주 근사하고 희귀한 것. 짐이 갖고 있으면 그 가치가 더 빛나게 될 그런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창문과 창문 사이 벽에 좁다랗고 긴 거울이 걸려 있었다. 주 8달러짜리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거울. 아주 마르고 민첩한 사람이라야 재빨리 몸을 이리저리 비춰서 자기 모습을 전체적으로 나름 정확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좁고 긴 거울 말이다. 델라는 날씬했고 그런 요령을 이미 터득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창문에서 몸을 돌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서 두 눈이 아름답게 반짝였다. 하지만 20초도 안 되어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재빨리 머리를 풀어헤쳐 길게 늘어뜨렸다. 제임스 딜링엄 영 부부에게는 2가지 보물이 있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대를 이어 물려받은 짐의 금시계와 델라의 풍성한 머리였다. 그 두 가지 보물에 대한 두 사람의 자부심은 엄청난 것이었다. 만약 시바의 여왕이 맞은편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델라가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말릴 때마다 여왕의 보석과 쌓인 선물 따위는 빛을 잃고 말았을 것이다. 솔로몬 왕이 보물을 지하실에 쌓아두고 그 앞을 지키고 있었다면 짐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황금 시계를 꺼내볼 때마다 부러워서 턱수염을 쥐어 뜯었을 것이다. 델라의 아름다운 갈색 머리가 작은 폭포처럼 물결치며 눈부시게 흘러내렸다. 무릎 밑까지 내려온 긴 머리가 마치 긴 옷자락 같았다. 그녀는 재빨리 좀 신경질적으로 다시 머리를 말아 올렸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며 서 있는 동안 낡아빠진 붉은 카펫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낡은 갈색 재킷을 걸쳐 입고 낡은 갈색 모자를 썼다. 문 밖으로 뛰쳐나온 그녀는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계단을 내려가 거리로 나섰다. 마담 소프로니 모든 종류의 모발 용품점이라는 간판 앞에서 델라는 걸음을 멈췄다. 델라는 단숨에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쿵쿵대는 가슴을 꼭 눌렀다. 크고 엄청 하얗고 쌀쌀맞게 생긴 주인 여자는 도무지 소프로니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제 머리를 사시겠어요? 델라가 물었다. 네, 머리 삽니다. 모자를 벗고 머리를 먼저 보여주세요. 주인 여자가 말했다. 갈색 폭포가 물결치며 떨어졌다. 20달러 드리죠. 노련하게 머리카락을 들어보며 주인 여자가 말했다. 바로 주세요. 델라가 말했다. 아, 그 후 2시간 동안 델라는 장밋빛 날개를 단 것처럼 돌아다녔다. 아니, 이런 진부한 비유는 그만두자. 그녀는 짐의 선물을 사기 위해 가게를 뒤지고 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그건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짐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가게란 가게는 다 뒤지고 다녔지만 그 어디에도 그런 물건은 없었다. 심플하고 소박한 디자인의 회중시계용 백금 시계줄이었다. 훌륭한 물건들이 다 그렇듯 조잡한 장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본질적인 가치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심지어 시계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다. 시계줄을 보자마자 짐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짐과 비슷했다. 침착하고 가치 있다는 표현이 딱 어울린다는 점에서 둘은 똑같았다. 21달러를 주고 산 시계줄과 남은 87센트를 들고 델라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이 시계줄을 달면 짐도 이제 친구들 앞에서 마음껏 시계를 꺼내보겠지? 그렇게 훌륭한 시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낡은 가죽끈 때문에 짐이 시계를 몰래 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델라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이성을 되찾으려고 애썼다. 그녀는 모발 손질용 인두를 꺼내들고 난로에 불을 붙인 뒤 사랑을 위해 짧게 자른 머리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늘 그렇듯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었다. 40분쯤 지나자 그녀의 머리는 아주 작고 짧은 곱슬머리로 뒤덮였고 개구진 남자아이처럼
멋져 보였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래, 주의 깊게,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짐이 죽이려고 덤벼들지도 몰라. 아니면 코니 아일랜드 합창단원 같다고 놀려대거나. 하지만 어쩌겠어. 1달러 87센트로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녀가 혼자 중얼거렸다. 7시가 되자 그녀는 커피를 끓이고 뜨거운 스토브 위에 프라이팬을 올려 두툼하게 자른 고기를 구울 준비를 했다. 짐은 절대로 늦는 법이 없었다. 델라는 시계줄을 반으로 접어서 손에 꼭 쥐고 현관문 가까이 있는 테이블 한쪽에 앉았다. 계단을 올라오는 그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순간 그녀는 창백해졌다. 일상의 작은 일에도 잠깐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그녀는 지금도 조그맣게 기도하고 있었다. 하느님, 제발 그이가 저를 여전히 예쁘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문이 열렸다. 짐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그는 매우 마르고 진지해 보였다. 불쌍한 사람, 겨우 22세에 가족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있다니. 그에게는 새 외투가 필요했고 장갑도 없었다. 짐은 메추라기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문 앞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두 눈은 델라에게 박혀 있었고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분노도 놀라움도 실망도 공포도 아니었고 그녀가 예상했던 그 어떤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냥 가만히 서서 이상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델라는 주춤주춤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갔다. 짐, 자기야, 그런 얼굴로 쳐다보지 마. 자기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꼭 사주고 싶어서 머리를 잘라 팔았어. 머리는 다시 기르면 되니까 뭐. 괜찮지? 게다가 내 머리는 굉장히 빨리 자란다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줘, 짐. 우리 행복해지자. 내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근사한 선물을 샀는지 자긴 상상도 못할 거야. 그녀가 외쳤다. 머리를 잘랐다고?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겠다는 듯 그가 힘겹게 물었다. 머리를 잘라서 팔았어. 그래도 자긴 날 사랑하지? 머리가 길든 짧든 난 나잖아. 안 그래? 델라가 말했다. 짐은 이상한 듯 방을 둘러보았다. 머리를 잘라 팔았다고? 그는 거의 바보가 된 것처럼 다시 물었다. 찾아봐도 소용없어. 팔았다니까? 팔아버렸다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자기야. 자기를 위해 한 일이니 좋게 생각해줘. 내 머리카락은 셀 수 있을지 몰라도. 그녀는 갑자기 진지하고 달콤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자기에 대한 내 사랑은 셀 수 없어. 이제 고기를 구울까, 짐? 멍하니 서 있던 짐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델라를 꼭 끌어안았다. 10초 동안만 눈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 사소한 문제를 살펴보자. 일주에 8달러와 1년에 100만 달러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수학자나 셈이 빠른 사람들도 분명히 틀린 답을 말할 것이다. 동방 박사는 3가지 값진 선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 중에도 답은 없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것이다. 짐은 외투 주머니에서 조그만 선물 상자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오해하지 마, 델.
자기가 머리를 자르든 밀어버리든 샴푸하든 그런 것 때문에 내 사랑이 변하지는 않아. 이 선물 상자를 풀어보면 내가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었는지 알게 될 거야. 그가 말했다. 하얀 손가락들이 재빨리 끈을 풀고 포장지를 뜯었다. 곧이어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맙소사. 기쁨은 곧 신경질적인 눈물로 변했고 아내가 엉엉 소리내어 우는 바람에 남편은 온 정성을 다해 아내를 달래야만 했다. 옆머리와 뒷머리에 꽂는 비핀 세트였다. 브로드웨이 상점 진열장 앞을 지날 때마다 델라가 눈을 떼지 못하고 들여다보던 바로 그 비핀 세트였다. 진짜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그 아름다운 비핀은 가장자리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지금은 사라져버린 아름다운 머리카락과 딱 어울리는 색깔이었다. 너무 비싸서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나 갖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비핀이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나 탐내던 비핀을 갖게 되었는데 지금은 꽂을 머리가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비핀을 가슴에 꼭 껴안고 눈물 글썽한 눈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머린 정말 빨리 자라니까, 짐. 갑자기 델라는 불에 댄 작은 고양이처럼 폴짝 뛰어오르며 외쳤다. 아참! 짐이 아직 그 아름다운 선물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열렬하게 남편을 향해 팔을 쭉 뻗고 손바닥을 펴보였다. 묵직한 귀금속이 그녀의 밝고 환한 영혼의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반짝였다. 정말 멋지지, 짐? 이걸 사려고 시내를 온통 다 뒤졌다니까? 이제 하루에 100번도 더 시계를 꺼내보게 될걸? 시계 줘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보고 싶어. 짐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머리 뒤로 두 손을 깍지 끼고 미소 지었다. 델,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은 당분간 잘 모셔두자. 지금 당장 사용하기엔 너무 아깝잖아. 자기 비핀을 사려고 시계를 팔았어. 이제 고기 구워서 저녁 먹자. 그가 말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동방 박사들은 말 구유의 아기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 현명한 사람들, 정말 놀랍도록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는 풍속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현자들이었으니까 그들의 선물 또한 현명한 것들이었을 것이고 선물이 중복될 경우에는 바꿀 줄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보물을 서로를 위해 어이없을 정도로 허무하게 희생시킨 두 어리석은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서툴게나마 들려주었다. 하지만 요즘처럼 현명한 시대의 현명한 사람들에게 나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해두고 싶다. 선물을 주고받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두 사람만큼 현명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그들이 바로 동방박사라고.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유명한 소설이죠.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어렸을 때 꽤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른이 돼서 다시 읽어보니 더 애틋하고 뭉클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 소설이 요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랑 넘치고 기쁨 가득한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